이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에요.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비해서 JSP 개발 환경은 환경 설치하는 자체가 그렇게 좀 비주얼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지저분한 편이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JSP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JSP에 들어가겠는데 JSP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JSP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동작이 되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JSP 하나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개념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하니까 오히려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뭔가 좀 얘기를 해놓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부할 때 아,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한 차례 정도는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강의는 JSP 동작 프로세스 및 서블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은 우리가 JSP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전부 JSP로 넘어왔어요. JSP 이전에 사용하던 자바 웹 프로그래밍 방식을 서블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블릿이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광수 생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 굳은 살의 두께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끝없이 있는 거죠. 그죠? 운명을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운명을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거라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겠죠. 이미 내가 뭘 하든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굴레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영원한 학생이 되자 하는 게 이제 행복한 경영 얘기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은 요즘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요즘 평생 학습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나 IT 업종, 여러분들이 택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분야는 너무 급변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발 환경 설정하는데 나 작년에도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이번 학기에도 그냥 무심코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개발 도구들이 바뀌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또는 JSP 개발 환경 이 세 가지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바뀌어요. 근데 걔네들을 이 툴이 진보함에 따라서 우리 실력도 진보해야 돼요. 늘 옛날에 내가 해봤으니까 그게 늘 되더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툴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기술이 진보된 것들이 툴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툴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 진화해야 되는데 IT는 내가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IT 업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진화를 해야 된다. 그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구글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JSP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JSP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내용도 좀 살펴보기로 하죠. 그리고 JSP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JSP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결과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나타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서블릿과 JSP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의 내용을 씁니다. JSP는 자바 서브 페이지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가 이제 JSP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고 JSP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웹 프로그래밍 방식이 서블릿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JSP라고 하는 것은 서블릿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되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JSP라는 거 하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서블릿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서블릿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쓰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서블릿은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맛보기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JSP를 늘 하게 되는데 JSP는 동작하는 과정에서 서블릿과 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오늘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서블릿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 내용들이 JSP보다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서블릿은 자바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을 서블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썼던 방식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웹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초기 프로그래밍 기술인 CGI라고 하는 방법을 썼는데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게 서블릿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속도가 늦고 메모리를 많이 요구하고 화면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저기 자바 계열에서 웹 프로그래밍을 서블릿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 시점에 등장하는 것들이 여기 ASP라고 하는 것 프로그램이나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ASP, PH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자바 코드를 배울 때 자바 1.0 버전에서 나오는 형식이 ASP, PHP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개념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그와 같이 생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ASP나 PHP가 서블릿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다 보니까 주도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선에서 JSP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랬는데 이 JSP가 다른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ASP.NET도 들어있고 JSP 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JSP가 대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뭔가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틀에 맞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이 자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JSP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웹 엔지니어로 살려면 JSP를 모르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JSP는 PHP, ASP와 유사한 형태라고 그랬네요. HTML을 중심으로 해서 자바 프로그램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JSP 2.0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변모하는데 JSP 1.0 시절은 ASP, PHP와 거의 같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코드들을 JSP에서 다 거의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 이후로는 자바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널리 이용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 이후 걸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서블릿도 만들어보고 이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것들을 서블릿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JSP 코드예요. 얘네들을 실행하고 나면 나타나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딱 첫인상이 어때요? 어느 게 쉬워 보여요? 위에 게 쉬워 보여요? 밑에 게 쉬워 보여요? 밑에 게 쉬워 보이죠?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겉보기로 쉬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쉬운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코드들이 서블릿, 아래쪽에 있는 게 JSP인데 하는 일은 똑같다. 자, 쉬운 것부터 살펴보죠.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페이지 지시어, 아직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곧 배울 거다 그랬죠. 얘네들은 페이지에 해당되는 설정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기로 하죠. HTML 태그 시작해서 끝났어요. 헤더 태그 시작해서 끝났어요. 바디 태그 시작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H2 태그로 제목을 달아주고, 야, 요게 글자를 찍었어요.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 저기 헬로 월드에서 봤죠.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객체 만들어가지고 화면에 띄워주는 겁니다. 자, 우리 자바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객체로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들이 아래쪽은 JSP, 이거는 1.0이 아니라 2.0 이후의 버전입니다. 이런 형태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 서블릿. 자, 요게 퍼블릭, 아무나 쓸 수 있다. 이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내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서 접속 가능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뭘 정의할 때 쓴다?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뭘 정의할 때 써? 클래스 정의할 때 써요. 클래스는 뭐 때문에 만들어? 객체 만들어 쓰려고.
자바 클래스로 정의를 한다고요. 서블릿은 무엇의 일종이다? 클래스의 일종이에요. 자바 클래스의 일종이에요. 서블릿은 자바 클래스의 일종이에요. JSP는 그냥 HTML 문서에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얘네는 자바 코드예요. 자바 코드면 우리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돼.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가 실행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가상 머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 뒤에 뭔가 붙어 있네요. extend. extend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확장하다. 확장하다. 자, 저거는 뭘 뜻할까? 상속을 뜻해요. 상속.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땡땡 콜론에 해당되는 게 상속이었지만 자바 코드에서는 extend라고 하는 것으로 상속을 지정합니다. 뒤쪽에 있는 게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앞쪽에 있는 게 자식 클래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즉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가 헬로월드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얘가 제공해주는 틀을 물려받아서 내가 얘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퍼블릭 보이드 두 개 괄호가 열고 닫고 있네요. 얘는 뭐다? 두 개에서 뭐다? 뒤에 괄호가 붙어 있어. 두 개에서 무엇의 이름이다? 메서드 이름이에요. 위에 존재하는 클래스에는 클래스 그러면 속성과 메서드가 있어야죠. 그 메서드예요. 메서드.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두 get.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void. 요거는 실행을 해봐야 결과가 없겠구나. 그 다음에 public. 외부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인수. 영어로 argument. 인수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호출하는 위치에서 나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인수, 아규먼트 이런 형태의 용어로 씁니다. 즉 리퀘스트를 가져오고 리스판스를 전달해 줄 거예요. 요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하고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것들이 클래스 이름에 해당이 되겠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리퀘스트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전달되어 온 정보들을 담고 있겠죠. 리스판스는 그 리스판스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HTML 코드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줄 거예요.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rough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던지다. 그리고 얘네들이 서블릿 익셉션, IO 익셉션 두 가지 형태의 익셉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메서드의 시작 위치, 끝 위치예요. 시작, 끝. 그래서 메서드 내부에 해야 되는 것들은 이만큼들이죠. 자, 근데 여기 리스판스, 요게 안에 있던 거죠, 요거. 요 리스판스에다가 set content type. 자, 그리고 뒤에 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요 리스판스에 딸린 what? 메서드. 메서드예요. 요 메서드를 실행해서 우리가 텍스트 HTML이라고 하는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고 우리가 캐릭터 셋은 우리가 설정하지 않으면 이유식 해결이라고 나오는데 한글 코드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법용으로 쓰기 위해서 UTF-8 방식으로 바꿀 거다 그랬죠. 이미 우리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UTF-8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라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아웃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연결해 줄 때 리스판스 여기서 가져온 것의 get right라고 하는 생성자를 실행해 가지고 걔네들의 위치로 이제 이 아웃을 이용하면 그쪽이랑 연결되도록 만들어 두어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out.println. println 우리가 처음 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린터 출력하다 ln은 뭐? 라인. 줄 단위로 뭔가를 출력해라. out이라고 하는 곳에 줄 단위로 뭔가를 출력해라. 그리고 출력하는 내용을 봤더니 다운표 시작, 다운표 끝이에요. HTML 태그 출력하고 헤더 태그 출력하고 타이틀 태그 출력하고 타이틀 닫고 헤더 닫아라. 직접 HTML 태그를 출력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클라이언트에 연결되겠죠. HTML 태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out.println을 통해서 바디 태그에 헬로 월드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날짜와 시간 찍어주고 요게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내주라. HTML 태그로 보내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태그 닫아주고 HTML 태그 닫아주라. 즉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웹 프로그램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 일일이 태그들을 날려줘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인 JSP 형태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으면 그냥 JSP만 배우지 뭐하러 이렇게 서블릿이라는 얘기를 해?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차츰차츰 알아보기로 하죠. 자, JSP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JSP 특징은 자바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자바의 모든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요게 중요해요. 서블릿으로 컴파일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JSP라고 만들지만 요 JSP 파일은 그냥 그대로 동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서블릿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서블릿은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서블릿은 자바 클래스니까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된다? 컴파일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확장자가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클래스 파일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웹서버에게. 걔네들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JSP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서블릿으로 만들어져서 컴파일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놓고 나면 굉장히 편리해요. 다른 서블릿 간의 데이터 공유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바 핀즈라고 하는 우리가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을 차후에 배우게 될 텐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자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자바의 요소, 우리 레고 블럭 같이 상상하면 되겠어요. 레고 블럭의 토막처럼 미리 만들어진 게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달리 말하면 컴포넌트는 클래스의 일종이죠. 클래스예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커스텀 태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참 뒤에 배울 거예요. 커스텀 태그, 내가 태그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미리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커스텀 태그는 누가 만들어요? 커스텀 태그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JSP 스탠다드 태그라고 그랬는데 표준 태그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커스텀 태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건데 이미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걔네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만드는 방법을 알고 만드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얘네들은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쟤네들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프레임워크가 결합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스프링까지 가기에는 우리 수업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앳 MVC 패턴이라고 하는데 우리 MVC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C 패턴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차후에 얘네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JSP 필요한 거, JSP 학습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요. HTML 모르고서 우리 JSP 할 수 있을까요? UI는 전부 HTML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HTML 모르고서는 안 돼요. HTML을 모르고서는 안 돼요. 우리 HTML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그 동적인 화면을 구성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간단한 입력을 받을 때 자바스크립트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CSS, 우리가 화면이 좀 더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시트가 필요한데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영역들은 웹 프로그래밍 영역이라고 하지 않고 웹 디자인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한 형태의 웹 디자인 영역은 알아야 내가 화면을 꾸밀 수가 있겠죠. 아마도 회사에서 한다면 저 영역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텐데 아직은 우리가 누가 디자이너가 웹 디자이너가 우리를 서포트 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은 자바 활용을 한 기술이 필요해요. 자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만드는 거 우리 1학년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어느 시간에 배웠죠? 이미. 클래스 만드는 거 쉬워요, 그죠? 클래스 키워드 이용하고 클래스 이름 적어주고 필요한 속성 정의하고 필요한 메서드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도 알아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JDBC를 알아야 돼요.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JDBC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바와 연결하기 위해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걸 제공을 해줘요. JDBC는 달리 말하면 걔네들이 어떤 클래스를 제공해 주는지만 알면 그 클래스를 불러와서 내가 쓰기만 하면 돼요. JDBC를 구체적으로 배우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하는 정도까지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ASP.NET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ASP.NET 제대로 공부하려면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1시간 동안, 한 타임 2시간 동안 해치웠죠. 그죠? JDBC도 제대로 하려면 한참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웹 프로그램으로 딱 필요한 정도만 공부하는 데는 한 타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JDBC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블릿을 알아야 돼요. 서블릿은 우리가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서블릿이 어떤 거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서블릿 프로그램은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부터는 이거 이제 살펴보지도 않을 거예요. 보지 않을 겁니다. 안 봐요. 그렇지만 서블릿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좀 고급적으로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알아야 돼요. XML도 알아야 되는데 XML은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API 같은 걸 사용할 때 상당히 많은 곳에서는 결과를 XML로 넘겨줘요. 그러면 XML로부터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끌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걸 파싱이라고 그래요. 파싱. XML 파싱이라고 그래요. XML 파싱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가지고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XML이 필요해요. 안타깝게 우리는 XML을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XML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바일 공부해야죠. 근데 우리는 모바일은 현모 교수님이 알아서 수업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프레임워크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MVC라고 하는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JSP는 우리가 처리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JSP는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동작이 됩니다. 웹 서버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ASP.NET도 웹 서버에서 동작이 돼요. JSP도 웹 서버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웹 서버에서 동작될 때 JSP는 그 자체로, 소스 자체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HTML을 주겠지만 HTML과 달리 소스 자체로 실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JSP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 웹 서버가 필요하고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거고 걔네들은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서버, 컨테이너, JSP, 서블릿, 빈저 클래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동작되는지를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 개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호출한다고 가정을 하기로 하죠. 특정한 사이트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접속하려면 우리는 주소에다가 뭐라고 주죠? www.microsoft.com이라고 보내줘요.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러고 그런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그래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URL을 쭉 입력을 하게 되면 DNS 서버로 가져가요. 그러면 DNS 서버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보고 걔네들을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컴퓨터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주소가 IP 주소예요. 그래서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IP 주소를 이용해서 웹서버로 전달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할 웹서버는 여기에 8080 포트를 통해서 접근하면 웹서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내부에 좀 전에 나왔던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JSP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웹서버 내부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얘네들이 JSP를 서블릿 컨테이너에 그 클래스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놨다가 그 결과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가공해서 HTML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요구하는 것을 요청, 리퀘스트라고 그러고
서버에서 웹브라우저에 보내주는 것을 응답,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죠. 최종적인 결과는 HTML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 서버 내부에서 서블리 컨테이너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서버 내부에 들어가서 조금 좀 살펴보긴 하죠. 서버 내부에 들어가면 JSP와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그 JSP는 HTML과 같은 텍스트 구조이죠. 텍스트 파일 구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서블릿은 자바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클래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JSP는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자바 소스로 변환되고 얘네들이 컴파일 돼가지고 클래스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 클래스들이 우리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호출할 때마다 거기에 원하는 클래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JSP 파일이 서블릿으로 변환되고 얘네들을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 내에서 객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속할 때는 얘네들이 바뀌고 컴파일하고 여기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한번 접속한 이후에는 서버 내부에 아예 그 객체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접속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접속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이후에 접속해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청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서블릿 컨테이너, 서버 내에 있는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자, 여기에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JS 파일에 해당되는 서블릿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바로 서블릿을 실행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가지면 되겠고 없으면 그냥 빠져나와요.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만약에 서블릿 파일이 없으면 얘네들을 JSP를 서블릿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제 컴파일에서 컨테이너 내부에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 저장을 해두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불러와서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처리가 있으면 가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처리해서 가지고 나와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JSP는 곧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바 클래스로 바꾼 다음에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곳에 클래스 파일로 바꿔서 저장을 해둔다. 그리고 걔네들을 호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실행한다. 얘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얘네들을 이제 파일 입장에서 봤네요. 만약에 우리가 hello JSP를 호출한다.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죠. 없으면 hello 밑줄 JSP.java라는 형태로 바꿔요. 같은 건데 이번에는 파일 이름까지 썼어요. hello가 딱 들어오면 hello 밑줄 JSP.java라는 형태로 바꿔요. 얘네들을 바꾸면 자바가 확장자 클래스로 바뀌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hello 밑줄 java.class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JSP init이라고 하는 서블릿 실행의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ready 상태에 있죠. ready 상태에 있어서 뭔가 요청이 있으면 요 내부에서 JSP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내부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요청이 있으면 실행하고 요청이 있으면 실행하고 이런 형태로 동작이 돼요. 그러다가 끝나게 되면 디스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서비스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종료할 때는 JSP 디스트로이 메서드가 실행이 됨으로써 이제 연결고리를 다 끊어줍니다. 그렇지만 만들어놨던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 존재하는 클래스 파일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 요 같은 과정인데 JSP는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서 우리가 서블릿 형태로 바뀌고 컴파일 실행해서 클래스 파일로 바뀐다 그랬어요. 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로 월드 JSP 한번 만들어서 봤죠? 해봤죠? 그죠? 자, 걔네들이 정말로 JSP로 자바 파일로 바뀌어져 있는지 그리고 클래스 파일로 바뀌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자, 주소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죠? 프로그래밍 밑에 JSP 오늘 우리가 만들어놨던 폴더 구조죠. 거기 내부에 들어가면 .메타데이터가 있고 .플러긴 요 순서대로 쭉 안으로 들어가봐요. 챕터 02까지. 챕터 02까지 쫙 들어가 보게 되면 요 영역에 hello world JSP 밑줄 JSP.class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여기에 JSP 파일 저기 왜 여기 JSP라고 돼 있지? 원래는 자바 파일이어야 되는데 자바 파일이 요게 그 자바가 확장자가 안 보여서 그렇구나. 자바 파일 얘가 그 자바 소스 파일 얘는 그 번역을 해놓은 클래스 파일이에요. 저 위치에 들어가면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이 저같이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작되는 건지 이해됐죠? 그냥 JSP가 동작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자바 클래스로 바꾸고 그리고 번역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호출하는 형태로 동작이 된다. 걔네들은 사실은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HTML 태그를 직접 날려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자바는 기본적으로 자바 코드는 컴파일러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러 거치면 바이트 코드 클래스 파일로 중간 코드로 만들어지고 자바 버추얼 머신을 만나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좋은 프로그램은 편리하고 기능이 많아야 사용자 입장에 좋겠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확장성이 좋아야 되고 유지보수가 편리해야 되겠어요. 요 같은 좋은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MVC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적용해서 이용합니다. 자, MVC 패턴, ASP 단대 시간에도 우리 이야기했죠. 자, M이 그때 뭐였죠? 모델, V, 뭐라고? 뷰, C, 컨트롤러. 모델은 뭐 하는 거다? 모델은 뭐 하는 거다? 보여주는 건 뷰지, 이 사람아. 모델은 실제적으로 동작이 이루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로직.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은 모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는 코드들이에요. 자, 뷰는 화면에 보이는 것. 주로 이제 UI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C는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는 뭘 하는 거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중재를 한다? 모델과 뷰 사이에 중간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뷰에서 필요한 동작을 건네주면 모델에게 부탁을 해요. 그 모델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MVC 패턴의 C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MVC 패턴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JSP 프로그램 기술 발전인데, 자, 서블릿이 문제점이 있어서 JSP 등장했다 그랬죠, 그죠? ASP나 PHP한테 밀리니까 우리도 바꾸자. 그래서 JSP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JSP 스크립팅 그 버전 1.0에서는 봤더니 여전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콘텐츠, UI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에요. 실제 동작들. 얘네들이 이 HTML 내부에 잔뜩 짬뽕이 돼 있으니까 코드들도 길어지고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ASP나 PHP는 아직도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 기술을 건너뛰자 그래서 MVC 패턴이라게 나왔어요.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형태로 나눴는데 모델은 자바 클래스를 써요. 우리가 DAO라고 하는 형태로 씁니다. 자, DO 클래스 무엇의 줄임말?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담아 다니는 상자 같은 개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DO 클래스. DAO는 무엇의 줄임말?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어떤 형태로 주고받아라? 사실은 동작들은 DAO 클래스 속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AO라는 걸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자, 중간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여기를 서블릿이라고 해놨네요. 이전에는 저렇게 썼어요. 최근에서는 컨트롤러조차도 JSP로 씁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안 써요. 지금은 JSP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뷰는 JSP일 수밖에 없죠. 때에 따라서는 HTML일 수 있어요. JSTL은 JSP의 한 종류,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것들이에요. 그래서 뷰는 기본적으로 HTML이거나 JSP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로 JS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스트러처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현재는 스프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2.0이 등장함에 따라서 아작스라고 하는 이런 AJAX 또는 아작스 그러는데 얘네들이 도입되고 스마트 디바이스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개념들, J컬이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 중에서 여기까지 4번 위치까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서 회사에서 이제 공부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죠.
서블릿은 자바 기반이라 아주 좋은 점도 있어요. 자바 API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하드웨어에 영향받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료 공유 방법도 아주 좋아요.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첫 번째, HTML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out.println에 HTML 태그를 다 써줘야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귀찮은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간단한 태그를 변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해요. 그리고 HTML 소스조차도 프로그래머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HTML 소스는 우리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화면 디자인할 때 써요. 우리가 화면 디자인과 동작 자체가 하나의 HTML 속에 잔뜩 서블릿 속에 잔뜩 들어있다 보니까 디자인의 영역과 프로그램의 영역이 구분이 안 돼요.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동작을 구현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둘 사이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서블릿 형태로는 그 협업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SP 1.1 모델에서 2 모델로 증가하게 되고 이 모델에서는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서블릿 이야기했고 JSP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블릿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서블릿 예제를 잠깐 다루어 보고 이제 앞으로는 서블릿은 안 쓴다 그랬어요. 자, JSP 프로그램을 쓰는데 첫 번째는 빈즈 클래스 사용하지 않고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하나 해보기로 하죠. 유형2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사실은 자바 빈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유즈 빈이라고 하는 액션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쓰기로 하죠. 우리 교재에는 얘는 유형1은 교재 88페이지에 들어있고 유형2는 90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수업에서 해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스크립트리스 이용해서 이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하나 추가하도록 했는데 JSP 내의 웹 컨텐츠 밑에 우리가 지금 챕터 02에 헬로 월드가 들어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뉴 폴더에서 챕터 03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챕터 02와 챕터 03이 들어있네요. 챕터 03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뉴 JSP 파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new JSP 파일 하는데 우리가 웹 컨텐츠 밑에 챕터 03 밑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름은 calc1.jsp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next 눌러도 되고 그냥 finish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HTML5를 그 기본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제공이 될 거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finish를 눌렀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값을 넣어주고 여기 연산자 택하고 값을 넣어주고 계산 누르면 그 결과가 여기 계산 결과 다음에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재입력을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SP.NET에서는 쟤네들을 컨트롤이라고 불렀는데 네모난 박스 입력하는 장치는 우리 그때 뭐라고 불렀죠? 텍스트 박스. 지금 텍스트 박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HTML에서는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HTML에서 텍스트 박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요와 같은 것들을 그 ASP.NET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드랍다운 리스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HTML5에서 드랍다운 리스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얘네들은 우리가 ASP.NET에서는 버튼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HTML5에서는 쟤네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쟤네들은 뭘로 하느냐?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는 것은 전부 인풋 태그 속에 들어있어요. 인풋 태그의 입력 요소가 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장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그 타입이 텍스트 박스라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름은 우리 넘버번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select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은 거. 얘는 버튼은 기본적으로 submit,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것은 reset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그 걔네들을 구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 결과는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 결과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결과를 담은 다음에 출력을 하는 형태로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변수 값을
요 위치에다가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스크립트 리스를 이용하는 것은 JSP 1.0에서 사용하는 방법, 가장 그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 안쪽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뭔가 동작을 할 때 위치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렇게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페이지 지시어, 사용할 언어, 컨텐트 타입, 그 다음에 컨텐트를 사용할 때 쓰는 인코딩 방식,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 방식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은 주석이라 그랬죠. 스크립트 리스로 우리가 그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 리스를 사용할 때 약속은 꺽쇠가로 %입니다. 스크립트 리스 끝날 때는 % 꺽쇠가로 해주면 돼요. 자, 얘네들이 스크립트 리스는 초기에 JSP 코드들을 기술해주는 방식,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즉 꺽쇠가로 %로부터 % 꺽쇠가로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자바 코드예요. HTML 사이에 있지만 자바 코드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하는 내용을 보죠. 먼저 변수 설정을 합니다. 자바 코드 내에서 주석 처리는 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리 내부에서 주석을 하겠다 그러면 //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형으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기로 하겠네요. 결과 값은 일단 초기 값은 0으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많은 거죠. 요청. 자, 요청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내장 객체를 다룰 때 좀 더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퀘스트는 요청이에요. get 메소드 괄호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속해 있는 get 메소드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get 메소드, get 가져오다, 메소드 방법이래요. 방법을 가져오다. 저 뭘 가져오겠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뭔가를 요청할 때 무슨 방식으로 요청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해주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get 방식과 post 방식. get 방식은 콕콕 찍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주소 뒤에다가 물음표 붙여놓고 무엇은 어떤가, 무엇은 어떤가. 얘네들이 get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것들이에요. post 방식은 편지 봉투 속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고 봉인한 다음에 주소 붙여가지고 보내주는 방법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얘네들이 검색한 결과를 봤더니 get 메소드 방식을 봤더니 equal to 포스트 방식에 해당되면 요 일을 처리하자 그랬네요. 우리 JSP에서는 상당히 많은 입력 방식을 포스트 방식으로 씁니다. 우리 ASP.NET에서는 get 방식을 많이 썼죠. 여기서는 포스트 방식을 많이 쓸 거예요. 상자 속에 포장해서 보내는 방법, 포스트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string OP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겠는데 요 값은 request에서 가져와라. get 파라미터, 이거 메소드죠. 파라미터인데 여기 operat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부터 결과를 끌어내라 그랬네요. 잠깐 앞으로 가보죠. operate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봤더니 요 놈이네요. 요 놈. 연산자. 이 연산자에서 선택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OP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라 그랬네요. 자, 넘버 1, 넘버 2는 정수형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리퀘스트에서 get 파라미터 넘버 1, 넘버 2를 가져오는데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글자예요. 글자는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걔네들을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는 게 integer.parseInt.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죠? 글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것. 그래서 넘버 1, 넘버 2라고 하는 숫자 두 가지 값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더하기일 때, 오퍼레이터가 빼기일 때, 오퍼레이터가 곱하기일 때, 오퍼레이터가 나누기일 때 리저트가 각각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산자에 따라서 요 영역을 보면 리저트가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거는 호출을 하게 되면 뭔가 동작이 처리가 되면 저 코드들을 호출할 텐데 우리가 JSP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동작이 된다? 웹서버에서 동작이 된다 그랬어요. 웹서버에서. 자, 우리는 사용자들은 내 컴퓨터,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서버에 땡 보낼 때는 어떤 경우에 서버로 날아가죠? 버튼을 누를 때. 그런데 JSP는 버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서버 밑을 누를 때 거기에는 정보를 가지고 서버로 이동을 할 거예요. 동작이 일어나는 것은 서버 밑, 인풋 서버 밑을 누를 때 동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누르면 서버에서 이런 동작을 하게 될 거고, 우리 이제 화면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UI에 들어갑니다. HTML 태그 시작하고 헤더 태그 시작하고 타이틀에다가 간단한 계산기라고 넣었네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에 디브 태그가 나왔네요. 요만큼 이제 실제 동작을 합니다. 자, 가운데 정렬했고 H3 태그로 제목을 달아주었고 3번 크기의 헤더 태그죠. 그리고 가로줄을 하나 붙였고 폼 태그, 이 폼 태그가 입력 처리해 줄 때 폼 태그를 씁니다. 입력 처리해 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요 서버 밋에 해당되는 인풋이 실행이 될 때 요게 리퀘스트가 요청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서버 밋을 누를 때 우리가 뭔가 동작이 될 텐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폼 태그 내부에서 요 영역에서 무엇을 처리할 건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무엇이 처리되어야 돼? 저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스크립트 리스로 되어 있는 코드가 처리돼요. 현재 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냅두면 위에 있는 스크립트 리스이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인풋 태그로서 텍스트가 들어있네요. 타입 텍스트. 그러면 요거는 텍스트 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름은 넘버 1. 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get 파라미터 그럴 때 내가 어떤 값을 가져와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요거는 크기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select 요거는 드랍다운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오퍼레이터고 지금 더하기 값이 selected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로서 텍스트 그러면 요 넘버 2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것. 요 인풋 서브미터는 버튼인데 이제 요청을 하는 버튼. 여기에 리셋은 버튼인데 얘네들은 모든 입력 요소들을 지워주는 그런 요청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서브밋 누르면 위쪽에서 계산이 되어 왔어요. 그 결과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리절트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절트에 있는 것들을 출력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JSP 표현식이라고 그래요. 리절트 변수에 있는 값을 보여주세요. 표현식은 우리가 뒤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하면 결과가 여기에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해가지고 2, 3 집어넣고 계산 누르면 5가 나옵니다. 자, 우리 똑같은 것을 우리가 JSP 1.0에서는 쟤네들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HTML 내부에 곳곳에 속해져 있죠. 그런 것들이 보기가 안 좋아요. 얘네들을 이제 분리할 거예요. 계산을 하는 루틴과 UI 요소를 구분을 해둘 거예요. 요 계산을 하는 루틴은 뭘로 만드느냐? 자바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UI는 JSP 파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UI에서 서버밋 부르면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불러와가지고 계산을 내주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도 JSP 프로젝트의 챕터 03에서 new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JSP 파일이 아니라 클래스 파일을 먼저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add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클래스를 선택하고 next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겠고, 요 패키지 이름을 지정하겠고, 이거는 어느 위치에 존재한다 그런 걸 나타내요. 그 다음에 소스의 폴더는 여기 자동으로 나오는데 JSP 프로젝트 밑에 src라고 하는 곳에 소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에 보면 JSP 프로젝트 챕터 0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을 거고 그 안쪽에 이름은 캘커빈이라고 들어갈 거다. 확장자는 자바라고 붙어 있겠고 컴파일러라고 하면 클래스로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메인 메서드를 포함할 거냐 아니냐라는 건데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시작점이죠. 현재 우리는 메인 메서드를 통해서 동작하는 거 아니죠. 웹 브라우저에서 버튼을 눌러야 이제 동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이 체크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generate 커멘트는 추석이라고 그랬죠. 추석을 생성하다. 그래서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파일 만든 거 있죠. 설정할 때. 그 파일이 위쪽에 짜라락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finish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JSP 밑에 자바 리소스 밑에 src 밑에 보면 calcbin.java라고 하는 JSP 프로젝트 챕터 03 밑에 calcbin.java라고 하는 파일이 딱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챕터 03에서 만들었는데 클래스는 저 위치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밑에서 만들더라도. 자, 이제 저 자바 코드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처음에는 얘네들이 쫙 뭉쳐 있을 텐데 펼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파일명, 작성일, 설명들이 이렇게 쫙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은 우리가 지정한 이름, 만든 날짜, 그리고 요 설명들이 이제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패키지는 JSP 프로젝트 챕터 03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있을 거예요. 또한 여기에 자동으로 붙는 게 작성자는 여기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얘 때문에 요 위쪽에 작성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캘커빈이라고 하는 클래스 시작 끝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 13번 위치에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동작을 넣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성을 지정하는데 넘버 1, 넘버 2, 리절트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스트링형으로 지정을 하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것들,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C#에서 프로퍼티 설정하듯이, 자, 우리 C# 프로퍼티 어떻게 돼 있었죠? get과 set의 쌍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걔네들이 JSP도 똑같은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똑같은 개념인데 걔네들은 그 코드에서 우리가 getters and setters라고 그래요. 요만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자동 생성이 가는데 소스 메뉴에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이 쭈루룩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내가 얘는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지 말고 요게 소스 밑에 있는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통해서 넣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get number 1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설명 필요 없죠? set number 1 알겠죠?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값을 설정하고 불러오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결과를 저장하는 것들은 초기 값이 없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getters and setters에 들어있어야 요런 형태로 나중에 그 값을 set property, get property 얘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쟤네들을 넣어주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결과를 이용하는데 그 결과를 받는 방식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들기로 하죠. 첫 번째 방식은 리턴 형태로 정수형으로 결과를 넘겨주는 방식. 개념이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calculate 2번은 결과의 void 형태로 결과를 넘겨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property 위치에 result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두었죠. result를 통해서 결과를 가져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쉬워요. 더하기일 때 더하기 계산하라, 빼기일 때 빼기 계산하라. 이거는 resul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리턴 리절트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를 곧바로 넘겨주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리턴이 없죠. 여기 void이니까. 그렇지만 리절트가 위쪽에서 설정해 놓은 프로퍼티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프로퍼티 속성을 확인하면 그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해놓고 이 두 가지 형태로 했을 때 내가 그 뷰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걔네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JSP 파일 추가하겠습니다. JSP 파일은 챕터 03의 new 그리고 JSP 파일 추가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름은 calc2.jsp라고 이름을 짓기로 하죠. next 가도 되고 finish 가도 됩니다. 자, HTML5 틀을 이용하겠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페이지는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HTML 태그 시작하고 HTML 태그 끝나고 이 내용은 앞에 거랑 똑같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제목 붙였고 계산기 제목 붙였고 그 다음에 이쪽 보겠습니다. 폼 태그 시작 끝으로부터 입력 처리하고 입력 처리 앞에 거랑 똑같죠. 자,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calc에서 calculate 1 메서드 실행하고 calculate 2 메서드 실행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calculate 1번은 뭐라는 거죠? 리턴으로 결과가 넘어올 거예요. calculate 2번은 바로 넘어오지 않아요. 속성값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calculate 1번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표현식으로 calculate 객체의 calculate 1번 메서드를 실행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 찍으세요. 이 방법은 표현식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표현식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 결과가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서 바로 찍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get property 속성값을 가져오는데 calc라고 하는 클래스의 result 속성값을 가져와서 이 위치에 찍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얘가 JSP get property 이런 것들을 빈즈라고 자바 빈즈라고 하는 곳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쟤네들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자바 빈즈라고 하는 겁니다. 걔네들 이제 앞에 가서 보기로 하죠. 자,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속성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속성값을 전달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에 그 set property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자바 핀즈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인풋으로 잡아놓은 태그들이 있죠. 인풋 태그에 있는 이름이 우리 속성 이름하고 1대1로 매칭이 잘 되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하나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후루룩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드는 개념이 7번 줄입니다. 객체를 만드는 개념.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 요거예요. JSP 프로젝트의 챕터 03 밑에 있는 캘크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아까 전에 우리 클래스 만들었죠. 그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이디는 객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캘크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라. 여기는 스코프는 사용하는 범위라는 뜻이에요. 사용하는 범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페이지 단위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 내 페이지 내부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쟤네들은 스코프는 나중에 또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사용하는 범위가 내가 읽어드리는 범위까지만 쓰겠다. 또는 현재 내 세션까지 쓰겠다. 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페이지 단위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set property, property에 해당되는 값을 지정을 해줄 건데 여기에 캘크빈 클래스를 이용해서 캘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속성 값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property 값을 설정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름이 객체 이름이에요. 위에서 지정한 캘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캘크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set property 설정 값을 지정을 하는데 property가 여기 하나하나 지정할 수 있는데 별표로 붙였어요. 별표는 무엇에 해당된다? 와일드 카드. 지금 이 얘기 나왔죠. 와일드 카드. 자, 거기에 모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속성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set property를 통해서 모든 속성을 지정하는데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풋 태그를 쓸 때 붙여주는 이름, 아이디하고 우리가 속성 이름이 100% 일치해줘야 넘어와요. 글자가 틀리면 제대로 안 넘어옵니다. 그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set property를 통해서 모든 값들이 자바 코드로 주르륵 전달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이 여기에 값을 넣고 계산 누르면 위에서 표현식을 이용하든 속성값을 이용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 위에 텍스트 박스에 해당되는 인풋 텍스트에는 왜 글자가 분명히 넣었는데 없죠? 분명히 넣고 계산을 했을 텐데 왜 없을까? 서브밋을 누르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 점 값들은.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그 JSP 기술 변천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루긴 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그 JSP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조금 그 처음 해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만 얘네들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배워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